자, 라벨이나 인보이스 자체가 이런 명시적으로 확약적인 메모다. 그죠? 둘 사이에 해당, 둘 사이에 이루게 된 이런 계약서에 명시적, 그죠? 확약된 메모라고 이다라는 것이다. 그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이 분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우리가 추정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written confirmation 이런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떤 조건으로서 체결한 전 계약에 대한 문서상의 확약이라는 것은 프랑클린 우리 커머셜 코드 2207조의 7조를 사용된 것이다 라고 이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리튼 컨버션 자체가. 자, 2207조에 대한 일반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약을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둘 사이에 뭐 구도상의 계약이라든지 혹은 문서상의 확약이라든지 사이에 뭔가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계약을 우리가 집행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 사이에 문서상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청약이라든지 문서상의 청약과 또 사실상의 문서상의 수락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우리가 계약을 우리가 성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데 필요한다. 또한 추가적인 어떤 조건들 소위 수락이라든지 혹은 문서상의 확약에서 얘기한 추가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허락하는 거죠. 뭐가 되겠어? 어떤 사건에 있어서의 그런 계약의 어떤 조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가로 우리가 A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본 계약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어디셔널 텀은 우리가 여기에 집어넣어서 한 부분으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 계약 자체, 특히 본 조항 자체는 뭘까요? 위의 목적을 수락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기에 작동할 수 있는 어떤 문서상의 확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확약으로 볼 수 있다. 확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피고한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하자 있는 물품을 제공하더라도 그런 이제 확약을 맺었다 그러면 거기가 원고가 인지하고 그대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의 손을 들어주겠죠. 근데 그게 또 만만치 않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문제는 뭘까요? 자, 이 문서로 확약된 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적인 조건으로서 이 계약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죠. 여기에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당사자의 계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자체가 소위 아까 얘기했던 이 보증을 우리가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 자체가 이 문서상의 확약으로서의 추가적인 조항이 결국 모든 계약서상의 한 부분으로 다 들어가서 이게 일치화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2207조 2항을 보게 되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상인 사이죠. 상인 사이에 그러한 조항들은 계약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계약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단수 조항이 뭘까요? 뭐뭇이 아니라면 자, 이제 B죠. 그것 자체가, 그 조항 자체가 실적으로 이 조항의 내용을
해치지 않나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죠? 그렇게 되죠? B가 개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B를 물고 늘어진다면 원고가 중요한 거죠. 원고가 이제 승인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하게 되면 피고가 승인이 되는 거고 그건 뭘까요? They materially alter it. 한마디로 계약의 핵심적인 조항 자체를 우리가 변경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변경한 게 아니라 한다 그러면 뭐 피고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그래서 FCC에 대한 그 Official Comment 4 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뭘까요? 자, FCC의 Official Comment 4에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전형적인 조항들이 경우가 있겠죠. 한마디로 계약에 대한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변경된다는 따라서 한마디로 타방이죠.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 원고 입장에서 볼 때 명시적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이 통합된 것이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고 고통스러울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원고 입장에서 볼 땐 이게 뭐야? 황당한 거죠. 너무 황당한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원고의 손. 이런 조항이 우리가 적용이 되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한 기본적인 이러한 보증,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한 보증 자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하에서의 어떤 상품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유통에 대한 그러한 보증을 부인한다는 보증을 부인한다는 조항 자체가 그죠? 자체는 뭘까요? 우리는 뭐라고 이제 묻냐면 원 피고 입장은 뭘까요? 피고 입장에선 일방적으로 그러한 보증을 부인한다는 것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이제 고등법에서 믿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조항, 그런 데미지 클로즈죠. 그런 상해에 대한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 손해죠. 손해에 대한 조항을 제한한다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나도 모르게 제한한다는 뭘까요? 한마디로 결국은 원고로 하여금 그럼 깜짝 놀라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일으키게 하게 하는 것이므로 한마디로 계약의 2707조 2항에 따라서 계약의 부분에 포함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우리 계약 자체는 우리가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러한 것으로 봐더라도 피고의 주장 자체는 저희 부인하는 주장 자체는 효력이 없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주 그 세일즈 오브 그레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판례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결과로 도출되기 위한 우리가 추가적인 근거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한마디로 알지 못하면서 이런 경합되는 조건이 있는 것을 사실상 인지하지 못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고, 그죠? 결국은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의 부분으로 발전된 거죠. 따라서 원고는 이 상품을 주문한 것이고, 또 피고는 상품을 일단 배송한 것이고, 또 앨범은 그 배송된 상품을 사용한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2207조 3항 자체는 작동이 된다는 뜻이죠. 이미 그죠? 쫙쫙쫙쫙 이미 사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전달하고 배송되고 사용하고 이런 상황들이 2207조 3항이 작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러한 조항하에서 보게 되면 당사자들 사이의 어떤 행위 자체가 이 계약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 한다 그러면 판매에 대한 계약 자체는 이미
형성되는 거겠죠. 비록 당사자의 어떤 문서 자체가 계약의 성립에 이르지 않는다 할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인지하고 있으니까 계약이 성립된 거고, 그러한 상태에서 볼 때는 이 계약 자체는 뭘까요? 어떠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당사자들이 문서로 일단 체결한 그런 조항들에 따라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조항들은 이미 빠지거나 혹은 필요하다 그러면 뭘까요? 빠졌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커머셜 코드라는 상업 일반적인 통일법전에 의한 이 커머셜 코드의 규정들이 결국은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계필링이란 뭘까요? 기본적인 계약들이 유효한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뭐 어떤 특수한 조항들이 빠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콘틴트는 안 되겠죠? 콘틴트 안 되지만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사가 당시에 가격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갭 필링 할 수 있는 거죠. filling the gap이죠. 컨트롤에 우리가 가격을 우리가 적용해서 온전한 계약으로 우리가 탈바꿈 시킬 수 있다.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사건에서 볼 때, 현 사건에서 볼 때 피고가 준 라벨이라든지 인보이스에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면, 한마디로 앨범이 보냈던 문서의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마디로 글랙만 알고 있는 내용이죠. 또 따라서 그 피고가 제출한 피고가 보냈던 라벨과 인보이스 자체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 계약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한 부분이 될 수 없는 거죠.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과 관련된 문제에 관련된 이 조항들, 이 조건들 자체는 2314조와 2315조에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보완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법적으로 소위 특수한 목적으로 이런 적합성이라든지 머천타빌리티에 해당되는 그런 묵시적인 보증을 법적으로 창설한, 그죠? 해당이, 그죠? 당연하게 해당되는 문서에 이러한 조항이 조항으로서 우리가 서플라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보완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제공된다. 보완 제공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보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2207조 3항의 작동으로서 계약의 계필라로서 우리가 도입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계필라로서. 따라서 이런 계약 자체는 이러한 묵시적인 뭘까요? 이런 보증이 포함된 것으로 우리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원심법원의 내용조치요 판결 내용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끝까지 이 판결문 자체는 이렇게 쭉 있는 사실을 명시하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 원고를 손들어주고 피고를 손들어주고 결국 뭘까요? 한쪽으로 이제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는 거겠죠. 순간에 딱 멈추게 되면 뭘까요? 이게 피고한테 유리한지 원고한테 유리한지 모를 수 있죠.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항상 그래요. 판례는 끝까지 읽어보시고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한 학기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농담도 하고 서로 질문도 하고 할 텐데,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화상 이런 그 줌으로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집중만 잘하게 되면 오히려 줌으로 통한 공부가 더 이제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학기에 우리가 또 해서 이 결론을 딱 끝을 내도록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판례라는 것은 이제 이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MPT 과목을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판례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잘 파악하는 그런 훈련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말 시험으로 제가 그런 것을 이제 제시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6월 18일까지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 또 나머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있으니까. 또 사실상 이제 우리가 한 학기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 또 우리가 과제를 하고 한번 또 충분하게 시간도 있고 하니까 또 시험을 보는 분들은 충분하게 7월달 시험이 또 있으니까 차분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음 학기에 제가 또 다음 학기는 MPT 수업하고 또 일반 과목 수업을 하나 더 플러스로 해서 두 과목 정도를 제가 추진할 예정이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수업에 또 한번 또 등록하셔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수업이 좋을지 MPT는 이제 고정되고요. 기타 과목 15과목인가요? 16과목 하여튼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어떤 과목이 좋을지 또 가능하면 개설이 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이번 시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또 이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한 학기 참 고생하셨고요. 또 이제 이 주모로 듣는다고 얼마나 또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잘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방학 잘 또 보내시고 가을 학기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